예,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제가 채무자들이 채무를 진 거 말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안타까운 사연인데 제가 이렇게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목포에서 유치원을 하시는 원장님 여자분이셨어요. 3, 4년 전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셨고 사망보험금으로 2억여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회물정을 잘 모르시던 분이 갑자기 목돈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위에서 이 하이에나 같은 놈이 달라붙죠. 야, 이번에 여기 나한테 돈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어차피 너 목돈 생겼으니까 1억만 빌려줘봐. 내가 1년 후에 있다가 내가 이자 내가 15% 줄게.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500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믿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유를 고가로 주고 어디다 투자하면 이 고가의 뭐 수익이 나면 이거 다 사기예요. 이분도 역시나 1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죠. 여하튼 이 남편 사망보험을 그렇게 받으시고도 이 돈을 다 날리셨고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 대여금 채권 1억 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분이 그렇게 많은 변제금을 받지 않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일반적인 거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 있잖아요. 이게 이런 채권들은 내 개인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빌려준 채권들은 내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올려서 한 달에 변제 금액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1억 빌려주고도 몇 년 동안 이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결코 개인 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의뢰를 받고. 그래서 이분은 이 1억을 개인 재산으로 잡게 되면 변제금이 굉장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억이라는 돈을 36개월 나누면 그래도 한 달에 몇 배씩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각오를 했죠. 의뢰를 받는 순간 나 이제 개인회생 위원님하고 나는 이제 힘싸움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내가 빌려준 돈 채권이지만 받지 못하는 악성 채권들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재산을 안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나 저기저기 빌려줬는데 나 하나도 못 받았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다 개인재산을 집어넣으라 합니다. 일반 채권들을. 내가 빌려준 돈들을. 하지만 제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회생 위원님한테 여러 번 보증을 했어요. 회생위원님 보세요. 지금 통장을 다 뒤져봐도 이자 받은 흔적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빌려줄 때 공정증서 작성 받았지만 돈을 달라고 하려고 이 공정주소로 계산조를 해봤지만 이 사람 가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의 40%를 개인재산 잡으래요. 그럼 4천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3년 동안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하려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또 감히 제가 정신이 없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10원의 가치도 없는 1억짜리 개인 채권입니다. 그래서 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이게 정말 맞아요. 연락이 들더라고요. 정말 10원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개인회생 위원님이 저한테 그러면 이분은 1억이라는 채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했더니 딱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공정증서밖에 작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해서 개인회생 위원님이 그러면은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의뢰한 분이 공정증서 하나만 받아두시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이제 강제 집행을 몇 개 했어요. 통장 압류 몇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해서 그 공정증서상에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봤어요. 근데 실제 하나도 없던 거죠. 그래서 제가 통장 압류 들어가서 압류 결정 정보 받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통장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제3채무자 진술서라 해서 은행들이 그 통장 안에 돈이 얼마씩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법원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봤더니 은행에 이미 돈도 없고
이미 다른 채권자한테 또 이렇게 압류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이거 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나온 재산조회 결과 공정증서사의 채무자가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이거를 개인회생위원님한테 보정서로 제출을 했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개인회생에 딱 보시니까 실제 그 공정증서사 1억을 받을 건 있지만 몇 년 동안에 제 의뢰인이겠죠. 개인회생 진행자 통장에 이자 및 이런 것도 한 푼도 안 들어왔고 재산조회 및 통장 압류 및을 해봐도 정말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경우라는 게 인정이 돼서 이분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1억 채권을 내 개인 재산으로 잡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재산조회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도 되지만 법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법원을 통해서도 하면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 근데 이제 개인회생 그 보정 짧은 기간에 그 조회서를 넣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악성 채권이 맞으니 개인 재산으로 1억을 넣지 말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라는 개시결정을 받아서요. 이분 한 달 변제율이 몇십만 원 안 되게끔 해서 인가결정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내 개인 재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악성 채권이고 이 채권을 내가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빌려줄 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사기를 쳤으면 형사고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빌려준 사람이 사기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든 공동증서를 작성하셨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내가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채권이 회수가 안 됩니다가 이게 증명이 되면 악성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개인 재산으로 잡지 아니하고 적은 금액으로 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전문가랑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요. 그런 거 개인재산 잡지 않고도 나머지 채무들을 다 면책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